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안 올렸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일들, 그리고 겪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일들을 이렇게 겪을 줄 몰랐는데, 일단 겟레디위미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새로 산 선크림 바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리아주에서 샀는데 이거 백탁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발라볼게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선크림한테 억가당하는 것 같다. 그래도 좀 펴 바르고 그 위에 파우더라든가 파데를 약간 한 톤 낮게 바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미 사서 한 번 썼는데 어쩌겠어요. 다 발라야지. 근데 오히려 약간 하얗고 뽀샤시하게 연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바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전 약간 제 본연 피부톤이랑 좀 비슷하게 바르는 걸 선호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레옹이가 밥을 되게 안 먹는 편이었어요. 와서 얘기해볼래? 조느라 바빠. 근데 졸면서도 지금 엄마가 왜 혼자 주저리주저리 말하나 관찰을 하고 있네요. 귀여워. 지금은 잘 먹어서 문제가 없는데 당시의 몸무게가 2kg 조금 안 나갔거든요, 레옹이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같은 나이 때 유러피안 고양이 중에서는 좀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심각하게 적게 나가는 건 아니고 딱 정상 범주여서 그냥 입이 짧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옹이 엄마도 이제 처음에 레옹이 입양하러 갔을 때 봤는데 되게 조그맸어요. 성묘인데 유만했어. 그러다 보니까 입이 짧네, 엄마 닮아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루에 좀 닭고기, 소고기 이렇게 삶아갖고 올려주고 이 정도로만 대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그러니까 엉덩이를 바닥에 긁는 거예요. 똥스키라고 하죠? 그래서 뭐지 이상하다 하고 봤는데 바닥에 회충 2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진짜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올리겠지만 여러분의 눈을 위해 모자이크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충이 죽어서 나온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뭔가 꿈틀꿈틀거리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회충인 거예요. 제가 살면서 진짜 사람 회충도 요즘에는 볼 일이 없는데 회충을 살면서 볼 거라는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고양이를 키워본 거는 처음이 아니지만 새끼 고양이를 키우는 건 처음이고 바깥에 살던 고양이를 키우는 건 더 처음이거든요. 회충을 발견을 하니까 너무 놀라서 진짜 그 다음날 병원 문 열자마자 병원 가서 회충약, 구충제 달라 그래서 바르고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이제 구충제 발랐으니까 끝이겠구나 하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이제 구충제 바르고 한 8시간 이후부터 레옹이가 계속 구토를 하는 거예요. 밥은 아예 안 먹고. 밥은 아예 안 먹고 계속 뭐 조금 먹더라도 한두 시간 있다가 또 구토하고. 그리고 레옹이가 구토를 하더라도 제가 보이는 데에서 구토를 하면 그렇게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침대 및 이런 데 기어 들어가서 구토를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얘기하니까 뭐 구토는 할 수 있는데 구충제 부작용 때문에 이제 애가 막 약간 축 처지거나 반응이 없으면 병원 와야 된다 그래갖고 이틀 정도 계속 토한 거 치우면서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잠깐 장 봐야지 하고 나갔는데 가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지갑도 없고 키도 없어.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고 제가 핸드폰 배터리도 한 40%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제가 물건을 뭐 잃어버리거나 안 들고 나가거나 그런 일이 좀 굉장히 드물었어서. 그리고 집 열쇠 관련해서는 제가 문제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집 열쇠 관련해서는 뭐 주변에서 집키 잃어버렸다, 집키 집에다 두고 문 닫아갖고 열쇠공 불렀다 얘기가 몇 번 들렸어도 저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열쇠를 복사를 해서 주변 사람한테 맡긴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전. 그리고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고 만약에 집에 레옹이가 없었으면
그냥 제가 주변 사람한테 부탁해서 한 이틀 정도 자고 열쇠공을 보험사랑 연관된 곳을 부르든가 했을 텐데 레옹이가 계속 토를 하고 있어서 제가 관찰을 계속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저희 집주인은 프랑스에 살긴 사는데 다른 지역에 살아요. 그래갖고 제가 연락을 한다고 해도 마스터키를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제가 든 집 보험 소비자 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배터리가 그때 한 30% 남은 상태였어요. 그때는 이제 대기가 10분 걸린다 그러고 집 안에선 또 레옹이 토하는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문을 열어야겠다 싶어서 아무 광고지에 보이는 열쇠공 번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전화를 거니까 출장비가 90유로다 이 얘기만 하고 바로 보내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근데 바로 보내드리겠다라던 열쇠공이 2시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이제 저녁 시간 다 지났고 그쯤은 이제 거의 밤이었거든요. 이제 해가 다 져갖고 밤이 되니까 그제야 오더라고요. 그날 저는 정말 식사도 하나도 못했고 그냥 잠깐 나와서 몇 개만 사오자라는 생각이어서 옷도 굉장히 대충 입고 있었고 추워서 이제 막 벌벌벌벌벌 떨고 막 걱정해갖고 이제 손도 이렇게 막 떠는 상태였어갖고 일단 열쇠공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따질 약간 기력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열쇠공이 그냥 왔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 문을 이제 저희 집 앞으로 데려갔죠. 문 열어달라고. 갔는데 뭐 문은 사실 금방 열렸어요. 그러니까 열쇠로 잠근 거 아니면 사실 모든 유럽 문은 그 엑스레이 판 같은 거? 그거 넣고 이렇게 몇 번 하면 열려요. 그래서 일단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는데 문 여는 비용이 한 399유로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 이건 좀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야. 이해 가능한 가격. 근데 오늘은 주말이니까 주말 프리미엄. 그리고 그때가 이제 시간이 한 밤 10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 프리미엄. 그리고 또 테베아까지 붙어서 1330유로를 결과적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가지를 뒤집어 씌운 게 맞는 게 처음에는 저한테 거의 2000유로 가까이 불렀어요. 근데 2000유로는 정말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가격이어갖고 따지니까 DC를 해준 거예요. 700유로를. 그럼 1330유로로 쇼부를 보자 하고 700유로 빼줬다 해도 1330유로가 덤탱이를 엄청나게 씌운 가격인 게 보통 한 문 여는 거 500, 600유로 비싸면 한 900유로 그 정도로 쇼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좀 다른 상황이었으면 거기서 저도 더 내고를 하려고 했을 텐데 일단 시간이 거의 그때는 밤 11시 다 돼가는 시간이었고 저는 또 그 상황에 혼자고 또 이미 그 열쇠공이 저 사는 곳 문 여는 방법까지 다 알고 중요한 건 그 상황에 이제 그 사람이 문 따자마자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서류 작성하자 그러면서 저랑 그 사람이랑 딱 둘만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나름 경제활동 시작한 이후로 모은 주머니 돈을 탈탈 털어서 1330유로 내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집보험도 그렇고 은행 파생상품인 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들어놓은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1300유로 중에서 한 1100유로 정도는 이미 보험사 측에서 환급을 다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200유로 조금 넘게 낸 거죠. 하지만 보험사랑 컨택하고 전화하고 증거 사진 보내고 상황 설명하고 이 1년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살면서 이런 일을 굳이 겪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날들이었어요. 여튼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잠깐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 현생의 마리아가 멘탈이 강해져서 돌아왔다는 이야기. 오늘 어디 가려고 이렇게 꾸미는지를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요즘에 뜨개질에 굉장히 빠졌어요. 사실 아까 설명한 여러 일들을 겪고 나서 좀 멘탈 수련용으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재미를 이렇게 붙여갖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궁금하시면 유인스타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종종 제가 만든 뜨개 작품이라거나 제가 뭐 기타 치는 영상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처음에 만든 거는 요거였거든요. 머리끈, 스크런치. 이거 만들고 한번 성공하니까 재미를 굉장히 붙여갖고 이런 털모자? 이거 이따가 쓰고 나갈 건데 이런 털모자도 만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잠깐만요. 이거 아이섀도우 한번 마저 바르고 보여드릴게요. 만들고 있는 건 이런 컬러의 비스티인데 이게 실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실을 잠깐 사러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매트한 거 잘 바르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매트한 거를 바르면 입술이 피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키코에서 나오는 쉬어한 립스틱 이렇게 발라주는 걸로 대부분 메이크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모자 쓰고 나가서 실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다 갔다 올게. 응.